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멍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총선이 네. 이번 주말에 이제 이 방송이 나가면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인가? 수요일이고 네. 이 방송이 나가는 이제 주말에는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됩니까? 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총선의 전체적인 여건으로 봐서 네. 문 정권이 총선 직전에 지금 뭐 8월 달부터 시작된 네. 검찰 수사에 의해 네. 조국, 유재수, 네. 울산 사건까지 됐고 네. 더 번져갈 걸 선거가 시작되면서 일단은 좀 중단해 놨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제가 거의 뭐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로베르트 베로 교수 네, 네. 그 노벨 그 경제학상 네, 받은 네. 분이죠. 네. 하버드 때 한국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그 이전에 경제가 이 정부의 네. 한마디로 소주성 같은 네. 그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미 망했다. 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경제 망했고. 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문 정권이 12월 말 1월 달에 지금 뭐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온갖 이 국회 폭주를 했고. 또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2월 달에 네. 곧 종식이니 짜파구리니 네. 뭐 온갖 실수를 했고. 네. 또 중국하고 국경 차단을 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국면으로 보면 제가 2월 말 그때 빗자루를 세워놔도 총선 이긴다 네. 했는데 뭐 3월 달 접어들면서 확진자 줄이고 허지부지 하더만은 뭐 코로나 모범국 이러면서 뒤집어졌다. 네. 지금 이래가 이제 한 달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마치 여당이 총선 다 이긴 것처럼 네. 이렇게 비춰지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상징적인 조작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결국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현재 미래통합당의 그냥 원래 실력이 또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니냐.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작년 8월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국의 비리 또 뭐 조국 가족의 비리 그다음에 문재인과 문재인 그 주위의 비리 등의 이제 그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국민 여론이 들끓었지만 뭐 그 상황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당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지만 예, 그 지도부가 한 일이 없듯이 이제 그런 효과들이 다 그런 판에서도 그거를 제대로 확대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의 좀 뜨거운 이슈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형편없는 처지에 이제 뭐 놓이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보수 정치 세력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보수 세력을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부가 교체되지 않을 때 이런 다음 대선이 총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진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뭐 대선 직후에 지난번 대선이 워낙 큰 표차로 지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정이 있어서 네. 총선은 이제 대선은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고 보고 네. 이제 뭡니까 이원 집정부제 네. 그런 부분으로 당론을 정했다 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바뀐 환경에서 당연히 단독으로 집권하겠다 대통령제로 가서 집권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당론을 그때 합의했던 건 우리가 좀 모자라고 네. 어떤 자신감 상실로 그런 거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갈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보면 총선 때 다시 그 불씨를 황교안이 자기 입으로 되살려 그렇습니다. 김무성이가 또 총대매에서 네. 소원들을 끼워 넣어서 네. 가자고 그러면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싸움도 그냥 졌다라고 생각하고 나서면 이게 전력이 우수해도 진짜 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보면 그 뭐 1차 대전 때도 프랑스가 굉장히 막강한 네. 군인 숫자를 독일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갖고 있었는데 져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지은 게 아니라 이제 비겼지만 네네.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네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이제 1차 대전에 또 독일군의 돌파 등을 막으려고 마지노 라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도 네. 돌파당해서 또 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이기겠다는 의지가 없은 부분이 제일 크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프랑스가 워낙 좌우파 사이에 대립이 극렬해서 이제 뭐 히틀러가 이제 그 스탈린과 이제 그 불가치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공산주의하고 편을 먹으니까 좌파 당시 프랑스 내 좌파들이 이제 그 독일과의 전쟁을 사보타지하는 정도까지 그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결국 그 외에 뭐 이제 우파 보수 세력,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비슷하게 프랑스의 이제 보수 세력의 지도자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 어떤 그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결국은 지고 말았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프랑스를 적대시하는 히틀러나 독일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보다 그냥 어떻게 잘 막아서 우리가 피해를 덜 보자라는 게 사실상 프랑스의 전략적 목표이다 보니 거기에 그 아주 기민한 공격을 계획하고 추진한 독일한테 힘 한 번 못 쓰게 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지금 보수 정치 세력이라는 사람을 이끄는 이 사람들도 생각은 무언가 이겨서 뭘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덜 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어떤 지금 현재 위치를 고수할까, 여기에만 좀 몰두했던 게 결국 오늘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제를 실제로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미래통합당의 대부분이 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현직 이런 대통령 직선제를 원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의원 집정부제를 원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네. 그거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의원 집정부제가 되면 다 장관들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또 어차피 한국식 의원 집정부제가 되려면 여야가 담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6대4, 네. 저면 4대6, 네. 이기면 6대4. 네. 지금 그래 먹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지배적이에요. 마지 못해 쪼으면 뭐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어쩌고 지금 둘러대는 거지. 실제로는 그럼 이렇게 엿바꿔 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선거에 총선에서 지당선 되는 거 외에 간절하게 이겨서 문을 심판한다거나 문정권을 끝내고 이 잘못된 문정권의 이 유패들을 청산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 원론적인 얘기로는 뭐 정치가 이제 어떤 국가와 사회를 지도하고 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대한민국 정치는 그걸 기대할 게 없고, 다만 좀 남아 있는 좀 의미 있는 기능이라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예인을 좋아하듯이 최소한 좀 내가 발라드를 좋아하면 발라드를 구성지게 부른다던가, 뭐 트로트를 또 이렇게 애절하게 부른다는 거, 이런 이제 기능이라도 있어야 제가 지지를 할 텐데, 지금 솔직히 미래통합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치 세력들은 그러니까 일반 이런 보수 애국 시민들한테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연예인이 주는 감흥조차도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어떤 타협을 할 것이며 어떤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 3년 동안 정말 황교안 그 이전에 홍준표 대표, 황교안 대표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상황에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예상으로는 최소한 개헌저지서는 그래도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블록이 이제 확보할 거는 예상이 되는데, 그것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지금 근데 정치의 본질이 뭐냐라고 우리가 이래 볼 때 네. 겉으로는 고매한 네. 이상을 실현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거다 하지만 실제로 대중들에게 정치의 본질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안 보여요. 미국에는 보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화이트 워킹 클래스, 백인 노동자 계급의 입장은 이 먹물들의 네. 잘난 척하는 위선이 보기 싫다, 네. 가식이 보기 싫다, 네. 정치적 올바름이 신물난다. 네. 그게 지금 미국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우리 영화 봐도 펍 같은 데서 네. 그 가득한 경례를 담아서 네. 혐오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기 싫어서 트럼프 찍는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뭘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가 되면 결국 영국이 다 어지러워지고 북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도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예. 영국의 런던이 아닌 네.
영국의 한마디로 쇠락한 네.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거는 아니 저 새끼들 말이야 그러니까요. 잘나고 많이 배운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영국을 통째로 유럽 EU에 갖다 바치고 있다. 우리가 얻은 게 뭐냐? 네. 일자리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없다. 네. 그리고 막 외국에서 다 밀려 들어오고 네. 노동자들이. 네. 그럼 우리는 백수고. 네. 그럼 복수심이 작용한 거 아닙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 네. 거기도 굉장히 좀 정확하게 드러나듯이 정말 저도 그 영화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네. 정말 영국 기존의 백인 이제 하층민들의 어떤 그 삶의 질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고 나서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브렉시트를 결정하는 영국 국민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 감독이 켄 노치가 네.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미안해요 리키라는 네네. 신작입니다. 그거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 예. 그게 이제 저 봉준호와 그 칸느 영화제의 그랑프리를 그랬었더라고요. 다퉜던 네, 영화입니다. 네, 네. 미안해요 리키. 네. 그건 더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의 그 하층 대중들 어떻게 보면 다수 서민들의 삶은 분노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선택에. 그럼 한국은 뭐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죠. 실제로는 대안이고 뭐 그렇습니다. 언론이나 TV나 뭐 이런 것들은 대안 제시고 뭐 선거라는 게 무슨 차선이 아니라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거라고 먹물들은 그럴싸하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분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분노를 갖다가 트럼프가 무식한지 네. 트럼프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뭡니까? 적어도 저 사람은 가식은 없다. 네. 그리고 직설적으로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것만으로도 미국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지금 이 미통당이 적어도 서민 대중들의 분노를 잘 반영해준다. 그 다음에 가식은 없다. 이래 돼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개헌 이야기에서 갖고 문재인 말로는 플래카드나 포스터에 문재인 정권 심판해놓고는 심판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이렇게 안 할 수 있는지 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웃기는 게 코로나 모범국이라는 게 이게 너무 웃겨요. 네. 뭐 세계 120개국에서 도와달랬다. 온 정상들이 전화를 한다. WHO의 사무총장이다. 자, 대중들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외국 정상들이 한국에 전화를 할 때 한국에서 전화해서 통화 좀 하고 싶다 해놓고 그 정상이 시간이 될 때 전화하라면 전화하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밑에 비서가 하는 거. 공개할 때 네. 저쪽에서 해왔다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쪽에서 먼저 아쉬워서 저쪽 보고 전화해달라 할 때 이 편한 시간에 전화해주라면 이 사람이 전화 오면 전화 왔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쪽에서 굳이 내가 전화한 게 아니라 절마가 부탁해달라고 안 밝히잖아요. 서로. 그건 이제 외교적 어떤 이제 외교 관행 아니겠습니까? 자, 트럼프하고 통화도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연락해와가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 장비를 요청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 직후에 기자들한테 한국에서 전화 왔더라. 네. 우리 보고 뭐 어떻게 그렇게 잘 대처하냐고. 그래서 내가 8일 만에 한국이 8주 한 것만큼 검사를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우한폐렴 사태만 하더라도 초반부터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말 강하게 이제 그 중국인의 인들의 외국인의 입국 통제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어떤 그 방역 정책의 실패를 정말 그 성토를 하고 그랬었는데 참 이 부분도 미래통합당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하여튼 뭐 온 언론에서 지금 코로나 우한폐렴을 대처 잘했다고 뭐 세계로 칭찬받고 있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조금만 저희가 현실을 봐도 지금 이제 사망자가 200명이 곧 이제 도달할 것이고, 특히 이제 뭐 인근 국가인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에 비하면 정말 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분들의 눈물이 그 유족분들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무슨 그런
유족들을 만났다는 얘기도 없고 무슨 위로를 했다는 말도 그다음에 없고. 지난번에 17세 소년 네, 문제나 이런 네. 거는 미래통합당이 이슈화하기가 굉장히 좋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부검하라고 네. 나자빠져야지요. 그렇습니다. 경산의 국회의원이 아마 그 부검하라고 나자빠지고 그리고 한국당 지도부가 미통당 지도부가 그걸로 방문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죽어서 발견됐는데 발표가 없다라고 한 그 사람도 그때 아마 미통당이 좀 물고 늘어졌으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숱하게 의문의 죽음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음성화 당했다고 네, 하는 네. 젊은 사람들. 네. 그 사람들도 다 부검하라 하고 네. 사망자는 반드시 부검하라고 네. 미통당이 밀어붙였더라면 지금 이런 일이 예? 코로나 모범국이라는 쇼가 나왔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마스크 하나만 해도 이거 얼마나 많은 지금 비리와 그렇습니다. 정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생활치료시설이니 뭐 마스크니 물자를 징발하는 것도 저같이 개인이 한 달 전에 의료 장비 인력 다 징발하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삼성 시켜서 이거 하면 금방 해결한다 안 했어요. 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몇 주씩 걸려가지고 헤맬 거 다 헤맸는데 뭘 잘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한국에 지금 검사 46만 개 했다잖아요. 네, 네. 미국이 지금 얼마 있는 줄 알아요? 뭐 조사 보겠습니다. 150만 개도 더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훨씬 많은 숫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검사 숫자도. 네. 자, 미국도 지금 그 없어가지고 수량이 네. 또 필요한 사람만 하는데도 한국보다 월등하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 뭘 한국이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거리두기도 아니 클럽은 그대로 놔두고 매일 밤 무슨 사랑제일교회 앞에 가서 지랄하고 자빠졌지 않습니까? 응?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벚꽃놀이 다 다니고 앉았고 그 뭔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그러니까요. 뭘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요. 미국의 수출 내가 완전히 낱낱이 까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진단키트. 네, 네. 그래서 트럼프가 뭘 도와주고 문재인이 뭘 급행료를 트럼프한테 줘서 잘 해결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외교부는 그 뻥친 거 아닙니까 국민 상대로. 그리고 외교부 공문 보자고 한국당 미통당 의원들이 그러니까요. 외교부에 가서 강경화 오라 해서 그 방에 딱 앉아서 공문 내놔라. 네네. 잠정 승인 네. 진단키트. 그래만 해도 이 전부 가식의 진실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럴 때 이 코로나 사태가 오래 갈 거다. 또 그 후유증도 심각할 거다 하면 의사들 한 대여섯 명을 비례대표로 넣어줘가 이 정권을 공격하는 총선에 코로나 모범국을 화상 공세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한 명 넘게 22번 줬다가 기분 나빠서 가버렸어요. 안 한다고. 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뭐 비례대표에 지금 뭐 여러 이제 직역들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계속 두고 이렇게 봐도 하여튼 뭐 신은식 장군하고 이제 윤봉기 의사 손녀분 뭐 한 두세 분 말고는 이 사람들 여기 왜 들어와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없고 대한민국에 하여튼 그놈 뭐 벤처니 무슨 여성 기업가니 하는 사람들 수두룩 뻑뻑한데 그 사람들 들어가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후보로 지명 그러니까 당선 가능권에 지명 받아서 지금 제가 그래도 저는 나름 뉴스를 챙겨 보는데 뉴스에 이름 한자 언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을 뭐하러 비례대표 그냥 후보로 유력자 쫓아다니면서 네. 옆에서 그냥 얼굴 마담도 네. 모르는데 얼굴 마담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남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걸 시켜요? 왜 시키는지 저도 왜 공천을 줬는지 이해를 안 가요. 차라리 대한의사협회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니까 의사협회를 딱 끼고 앉아서 의사들 그다음에 이거 뭐 이 보건 네. 의료 전문가들 네. 또 그런 학자들 이런 사람을 쫙 그냥 배치를 해서 완전히 포문을 열면 될 건데요. 지금 딱 보이잖아요. 3월 한 10일부터는 100명. 네. 지난 이번 주부터는 이제 50명으로 맞췄더만요. 네. 아래 위로. 네. 근데 실수했는 거 어제 오늘 뭐 이 녹화 화요일 날 하고 있는데 47명으로 똑같아요. 예? 지난 주말까지는 100명에 수렴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절반으로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조작이 확진자나 지금 사망자도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숱한 사망자가 이 코로나로 죽었는데 그
그냥 안 죽었다고 배제된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망률이 낮은 것도 아니고 뭘 잘했느냐? 네. 이걸 하나 따지지는 못해요. 그렇습니다. 잘했다라는 프레임이 지배하고 네. 여론조사에서가 문재인 지지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도 요거 핑계로 네. 언론이 또 코로나 무슨 모범국이니 네. 세계가 한국을 배우니 네. 아이, 정말 아니 외국 언론에는 기사 줘가지고 인맥 통해서 조금 인사하고 이렇게 기사 못 씁니까? 얼마든지 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놓으면 또 뻥 튀기고. 근데 뭘 잘했냐는 거예요. 뭘 엄청난 지금 국가적 몇십조, 몇백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뭘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공교롭게도 이제 하여튼 이번 이제 우한폐렴 사태에서 사실 제일 정말 모범적으로 잘 대처한 나라는 대만 아니겠습니까? 대만이죠. 네. 5명 죽었다는 네. 거예요. 근데 대만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각국 이제 그 특히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보다 보니 또 대만은 이거를 대만을 잘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나 이제 유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제 중국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대만을 언급을 하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이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트럼프를 반대하다 보니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는 빌미를 잡긴 해야 되겠는데 대만은 언급할 수 없어서 이제 주로 한국을 많이 언급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내용도 가만 보면 뭐 실체는 별로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적극적으로 우리 이 민주노총의 장악된 언론들이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서 마치 뭐가 잘 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소장님도 계속 말씀하신 건 저도 좀 굉장히 많이 걱정되는 것이 지금 이제 수도권 내에 지금 이 대규모 확진 사태가 정말 총선 예고된 직후에 예. 이제 탁 번질라고. 예. 그래서 정권의 패거리들이 요즘 실실 나중에 우리 예고했다고. 네. 마치 국민들 책임이다. 네. 뭐 벚꽃놀이나 뭐 네. 이런데 경각심이 약화되었다 네. 하면서 머지않아 쓰나미가 몰려올 거다. 뭐 2차 대폭발이 있을 거다. 심각하게 우려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총선 이제 후에 터뜨리겠지. 네. 그 내관을. 그래서 결국 그게 터진다면 뭘 잘한 겁니까? 그걸 터질 줄 알면 지금쯤 국민의 1%라도 조사를 해서 50만 명이 그렇습니다. 한 며칠 동안 남아서 남의 나라에 수출하는다는 판에 그걸로 조사해서 국민이 지금 몇 프로가 감염돼 있는가를 조사해 보는 것도 지금 중요한 대책의 관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줄 안다면서 왜 안 해요?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또 하여튼 뭐 좀 여러 가지 좀 들은 생각 중에 하나가 하여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 또 교회 장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제 뭐 물론 이제 일반 여론들이야 이제 이제 이 엄중한 시기에 그 교회를 나가서 예비를 봐야 되냐 뭐 이런 부분에 논란이 많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제가 개신교 신자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회로 가시는 분들의 심정은 저는 이해가 가는 것이 좀 이렇게 정말 좀 어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 사실 그때 의지하려고 다 종교에 활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냐? 아니 평생을 그러니까 상당 기간을 자기 어떤 생활의 중심으로 잡고 그게 교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몇 번을 나가시는 거를 하시는 분들이 그게 온라인 가지고 충족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지만 또 이게 또 방역의 어떤 그런 위험도 있고 하다면 좀 제한적으로 뭐 평소에 뭐 예배 시간이 뭐 예를 들어 1시간이었으면 30분 이내로 줄인다던가 간략화시키고 뭐 좀 이렇게 예배당에 아니 10분째로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교회가 뭐 예배를 예. 1부, 2부 예배를 둔다면 예. 한 하루 종일 돌린다. 네, 그렇습니다. 부흥사부터 두 네. 번 해서 네. 요즘 놀고 있는 목사도 많을 거니까 네, 네. 빌려와서라도 그래서 10부제로 돌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하던 걸 10% 제르면 10명이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를 동네별로 구역이라고 교회 가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역별로 오늘은 어떤 구역만 와서 몇 시에 해라. 네. 나머지는 또 2부에 해라. 네. 3부에 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데 이제 특정한 정치적인 그러니까 집회를 했던 교회만 타겟을 맞추면서 그것보다 더 심한 네. 지금 뭐 클럽이니 네. 클럽뿐만 아니라 식당도 그래요. 요즘 맞습니다. 식당에 가면 막 어떤 데는 맛집이나 있는데 바글바글하고 줄 섭니다. 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짜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도 다 국가적 명령으로 해야지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자, 인심 안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총선 개념에서. 그리고 외국에는 나오지 마라 하면 식당은 무조건 철시 아닙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이 인권 중요시하는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다 문 닫아 하면 다 문 닫잖아요. 네.
거기에 뭐 식당의 수입이 어떻고 저떻고 말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만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번지 이것도 정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쇼를 한다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쇼예요. 예, 완전 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판할 부분이 좀 세고 넘쳤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개신교 장로로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뭔가 좀 그걸 대변하는 게 역할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가 없고 아니 여건이 그는 프레임이 다들 정치를 선거를 이기기 위한 일종의 공작적 프레임이라고 보면 그 프레임을 공격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선제적인 프레임을 끌든지 해야 되잖아요. 또 이번에 배민 같은 거 배달의 민족. 자 배달의 민족을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부터 해서 배달통까지 1, 2, 3을 다 먹었으면 100% 독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통당이 무조건 이 독점에 대해서 허가해 주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공정거래위원회를 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처럼 저렇게 이제 독점이 완료됐으니까 수수료를 확 올려 먹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미통당이 걸었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독점을 규제하느냐? 근데 어떻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이걸 이슈하고 미통당은 이거는 마치 규제 완화의 영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니 배달의 민족을 편들어 준다고 거기에서 펴놓을 거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독일 놈이고요. 몇 편 있겠어요? 근데 배달의 민족의 문제를 공격하고 예를 들어서 타다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어플 경제하는 놈을 공격하면 여기에서 숱한 우군들이 확보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의가 아니면 파퓰리즘이라 하겠지만은 황교안이 붙어도 예? 집집마다 100이라니까 1인당 50을 이야기해서 가구당 200을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더블로 묶고 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왕 파퓰리즘 하는데 근데 이 파퓰리즘은 나쁜 게 아니죠. 좋은 파퓰리즘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데에 대한 이해도 없어가 마치 이런 거 이야기하면 보수의 경제 영역에 시장 경제 원칙을 예. 무시한다는 둥. 그래서 말 안 하고 입 쳐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수 다 뺏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선수고 하여튼 뭐 소장님이 뭐 예전 뭐 저하고도 좀 그런 말씀 나눴지만은 결국 이 배달의 민족 이 합병권을 이 정부가 다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통당에서 이 배민으로부터 진짜 뭐 단돈 1원이라도 받아 먹을 게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 두 번째 그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보고도 깜짝 좀 화딱지가 났는데 그 배달의 민족 쪽에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무슨 배려가 부족합니까? 아니 그러면은 아니 저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을 들이고 그 경쟁 업체들을 그렇게 인수를 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뭐 땅을 파서 그 돈을 마련. 당연히 이럴 거라고 예상했어야죠. 아니 그러려고 다 이게 독점을 하는 것이죠. 그거 수수료 인상 안 하고 독점적으로 안 할 바에야 뭐하러 그 인수? 4조 몇 천억을 주고 무슨 뭐 왜 인수해요? 왜 인수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문제였던 것이지. 근데 조선일보 기자는 그 기사의 방향은 아 이게 우한폐렴이 심한 이 어려운 아니 우한폐렴이 심할 때 하면 안 되고 우한폐렴 끝나면은 이거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조선일보 경제면에서 주장하는 거와 반대로 미통당이 주장하면 선거 이길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대화에 대한 근본적인 뭐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황교안이가 돼가지고 한국에 무슨 뭐 유수한 경제학자니 뭐 경제통이라는 사람 70명을 불러다가 민부론을 만들었는데 선거 직전에 김종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김종인부터도 민부론은 그냥 말도 꺼내지 말라고 깔아뭉개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황교안은 써먹지도 못하고 흔적도 없어져 버린 민부론을 뭐 하려고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서 이미지만 수구 꼴등처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미스터리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6개월을 걸려서 70명이 달라붙어서 만들었다는 걸 그따위로 만들어 갖고 막상 선거 때는 존재도 안 보이잖아요. 그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내가 이거 정말 미스터리고요. 그리고 이 민부론과 정 180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또 상고초리에서 데리고 와서 앉혀놓잖아요. 그럼 뭐 하자는 거야? 하여튼 소장님께서도 약간 뭐 그런 얘기를 좀 꺼려하시지만 저도 이제는 진짜 황교안 이 양반 정말 프락치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골라서 하면서 또 그나마 얼마 의미도 없는 말조차도 실수해가지고 진짜 뭐 서로 이렇게 저 정말 망신을 서로 주는 이런 일들을. 그리고 지금 이 얘기에 스피커로 앞에 나서서 텔레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박형준이, 네네. 그다음에 요즘 또 보수의 패널로 예능까지 나오는 이재호, 네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분노한, 예? 즉 문이 싫어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노한 대중을 조금 더 불을 지르지 않고 불을 끄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텔레비 나가. 네. 들어보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듣다가 열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며칠 이제 이 방송 나가면 사나흘 남았는데 정치판이 몇 번이라도 요동을 치니까 사나흘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인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잘 되기 바라기는 입장에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 그래서 막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이 정말 개떡같이 했다는 거 말씀과 함께 또 반면에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또 문재인 일당들이 또 얼마나 나라를 망쳤길래 미통당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깽판을 치는데도 그래도 뿌득뿌득 그러니까 문재인을 찍지 않겠다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제가 소장님하고 이제 어떤 입장을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보수 블럭이 패배를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뭐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는 승리를 하면 승리를 하는 대로 또 계속 저희가 싸워서 정말 보수 애국 시민 국민의 이익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하고, 만약에 뭐 이번 선거에서 보수 블록이 패배를 한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그 홍콩 시민들을 전범 삼아서 또 이제 막바지 그 문재인의 마지막 책동들을 분쇄시키는데 저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국민이 나서야지. 제가 볼 때 참 기대하기가 어렵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에 진다면 진 게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